울트라 프리미엄이래.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홍미 노트 10이에요. 샤오미가 홍미 노트 시리즈를 계속 정발을 하고 있죠. 뭐 시장의 경쟁에 있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번엔 가격이 되게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보여드린 노트 10이랑 노트 10 프로가 있는데 사실 같은 시리즈라고 보기에는 거의 모든 게 다릅니다. 어쨌든 이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678에 21만 8,900원, 심지어 예약 판매 도중에는 10만 원대 후반에 판매를 했어요. 19만 8,000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게 국내 정발이잖아요. 근데 이 밑에 스티커가 한 장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국제판 스티커가 있고 그 위에 국내판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는 모양새네요.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재밌다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홍미노트 시리즈는 이게 약간 퐁당퐁당해요. 소프트웨어 최적화 플러스 카메라 이런 게 좋은 모델이 있고 나쁜 모델이 있고, 요거 바로 전게 9S였는데 9S가 다 좋은데 소프트웨어 최적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이번 건 어떨지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번 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아몰레드가 들어갔어요. 올레드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냥 색상 특성이라든지 패널 자체의 특성으로만 보면은 올레드가 우세에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뭐 가격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올레드 패널들이 LCD 패널보다 비쌉니다. 자, 이쪽에 사용자 가이드가 있고요. 뭐 별 다른 것은 없고 기본 구성품 MIUI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 심카드 트레이란 보면은 요게 사실 중국 폰을 안 좋아하더라도 국내 제조사 물건 중에서는 국내 출시 기기에서 요거 듀얼심을 바랄 수가 없죠. 요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요거는 심지어 두 장을 끼우면은 마이크로 SD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트레이에 세 칸이 마련돼 있어서 듀얼심과 마이크로 SD 카드를 동시에 쓸 수 있죠. 큰 메리트입니다. 자, 이쪽에 보증서가 있고요. 요즘 국내에 나오는 폰은 다 2년 보증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보증됩니다. 케이스 들어가 있고요. 아주 좋아요. 특히나 이런 기계처럼 국내에서 케이스 구하기 쉽지 않은 거는 사자마자 보호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삼성도 한동안 저거 넣어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환경 보호를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빠졌죠. 자, 얘기 나온 김에 충전기도 들어있고요.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34W가 나갑니다. 얘가 34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34W 충전기 넣어줬죠. 근데 한 가지 독특한 거는 이 정도 출력이 되면은 보통 타입 C로 나가죠. 얘는 타입 A에서 C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퀵차지 3.0이랑도 호환이 됩니다. 이쪽에 케이블이 있고요. 뭐 별 다를 거는 없어요.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사양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6.43인치 올레드 닷 디스플레이라는 건 이쪽에 펀치홀 카메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34W 고속 충전, 5000mAh 배터리, 스냅드래곤 678 11나노 공정입니다. 48메가픽셀 쿼드 카메라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 개수만 늘려가지고 쿼드 카메라니까 프리미엄 폰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데요. 요거는 메인 48메가픽셀 센서 자체도 괜찮은 데다가 나머지는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괜히 카메라 개수 늘리느라고 메인 카메라가 후지면 그게 문제인 거죠. 자, 뒤쪽을 볼까요? 바로 전에 홍미노트 9S가 디자인이 조금 난해했었는데 요거는 훨씬 정돈된 모습입니다. 뒤쪽에 홍미로 로고가 있고 각종 인증 로고가 있고요. 뭐 좀 더 작았으면 좋겠지만 뭐 요 정도까지는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요게 쿼드죠. 48메가픽셀 f1.8 광각이고요. 위성차 AF. 8메가픽셀의 f2.2 118도 초광각, 2메가픽셀의 f2.4 접사, 그리고 2메가픽셀의 f2.4 심도 센서까지. 얘네들은 2메가픽셀이어가지고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여기 글자 써 있는 거 봤어? 울트라 프리미엄이라고 써 있어. 이거 뭐야? 미쳤나 봐. 진짜 유치하게 짝이 없네. 뒤쪽은 유리 아니네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이게 조금 울렁거려요. 지금 빛 반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시선을 뺏겨가지고 눈에 좀 덜 띄는데 요렇게 빛이 반사되는 걸 보면은 울렁거려서 썩 균일하지 않은 게 보이죠. 다행히 앞에는 보호 필름이 붙어 있네요. 보호 필름 있고 케이스 주니까 사자마자 바로 쓸 수 있겠습니다. 전원을 넣으면서 앞에 쪽에 있는 전면 카메라는 f2.5에 13메가픽셀 되겠고요. 자, 굉장히 반가운 거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소리가 어떤지는 조금 이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원이 켜지는 동안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 있고 볼륨 키 있고요. 요게 전원 버튼이 지문인식 센서가 통합되어 있는 방식인데 요게 안쪽으로 파여 있는 데다가 누르기도 힘든 제품들이 있는 반면에 얘는 살짝 튀어나와서 요거 누르기 굉장히 편하네요. 괜찮네요. 요건 마음에 듭니다. 왼쪽에는 심카드 트레이, 요 안쪽에 듀얼심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넣으실 수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USB-C 포트, 33W 고속 충전, 3.5mm 이어폰 잭, 심지어 아래쪽에 마음에 들고요. 마이크, 스피커 위에랑 듀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위에를 볼까요? 위에 쪽에 스피커 홀 하나 더 있고 적외선 포트 있어요. 요걸로 리모컨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노이즈 캔슬링용 2차 마이크 정도가 있네요. 178.8g으로 요즘 폰 치고는 무겁지 않은 데다가 아예 방수 방지는 아니고 IP53 생활 방수 정도는 되기 때문에 뭐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크게 불만을 가질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MIUI 12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안드로이드 11 기반이고요. 지금 패널 자체가 꽤 괜찮아 보입니다. 얘가 심지어 최고 1100니트까지 올라가는 거인데다가 아몰레드 균일도도 꽤 괜찮아 보이고요. 잠깐만, 근데 키보드에 음성 안내 지원 점자 키보드가 있었네. 나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음, 이용 약관 동의하고요. 뭐 숨겨져 있는 거 있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뭐 선택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추가 설정, 자동으로 데이터 진단 전송 사용할게요. 개인 맞춤 광고 역시 사용하겠습니다. 사용자 환경 개선 프로그램도 사용할게요. 기본 런처는 클래식과 앱 서랍이 있어요. 쭉 늘어서는 거 아이폰처럼, 혹은 앱 서랍 있는 거. 저는 앱 서랍이 있는 쪽을 훨씬 좋아합니다. 설치 완료. 즐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즐겨봅시다. 메인 화면입니다. 뭐가 깔려있는지 봅시다. 기본 앱으로 게임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지우시면 될 거고요. 넷플릭스 들어가 있고요. 넷플릭스가 프리로드가 되어 있다는 건 인증이 되어 있단 얘기겠지요. 서비스 앤 피드백 있고, 참 게임 많이도 깔아놨어. 게임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깔아놨네요. 밑에 더 있니? 5개네요. 6개네요. 그리고 트립닷컴도 블루투어로 깔려 있네요. 가끔 물어보시는데 구글이 못 들어가는 거는 화웨이뿐입니다. 그래서 샤오미 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 당연히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어느 순간부터 샤오미가 국제판에다가 구글 다이얼러와 구글 메시지를 넣었어요. 자, 근데 메시지는 상관이 없는데 다이얼러, 샤오미 앱으로는 통화 녹음까지 됐었는데 이게 구글 걸로 바뀌면서 T전화를 써도 통화 녹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루머만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구글 다이얼러에도 녹음이 추가됐습니다. 문제는 얘가 공지를 해줘요. 들어보세요. 통화가 녹음됩니다. 통화가 녹음됩니다. 통화 녹음이 종료되었습니다. 통화 녹음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게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꼭 이렇게 멀쩡하게 만들어줬나 싶을 때쯤 현지 사정을 무시합니다. 뭐 안 되는 것보단 낫긴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삼성페이 안 됩니다. 샤오미에서 당연히 삼성페이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제 가끔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화면도 괜찮아 보이고요. 심지어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면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시계를 항상 띄워놓을 수 있고요. 이용 설정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메뉴에 있는지 자세히 마저 봅시다. 모바일 네트워크 가서 보면은 당연히 듀얼 심, 어떤 심카드로 기본 통화를 할지, 어떤 심카드로 데이터를 쓸지 정할 수 있고, 들어올려 깨우기, 더블 탭하여 화면 깨우기 또는 끄기 들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가서 보면은 연한 색상 모드, 다크 모드 뭐야? 할 거면 하나만, 뭐 연한 색상 모드, 진한 색상 모드도 아니고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도 아니고 왜 섞었어? 중국 폰인 건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출시를 하고 한국어가 정식으로 지원이 될 거면은 이런 거 배색 방안 이런 거는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국어 풍의 조어죠. 배색 방안. 자동 채도 표준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옵션 자체는 좋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자동 채도 표준이 있고 여기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화이트 포인트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원래 이게 예전 모델에는 커스텀 모드에 채도나 대비 같은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메뉴가 사라졌네. 왠지 모르겠지만 소리 및 진동 가서 보면은 벨소리 다양하게 있고, 소리 어시스턴트 뭐야? 여러 앱에서 다중 오디오. 오케이. 그리고 탭틱 피드백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사운드 효과 가서 보면은 음질 향상을 위해 이어폰 사용.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건데요. 음질 향상을 위해 이어폰 사용이 아니고요. 이어폰 사용할 때 음질 향상 기능을 킬지 말지요. 이 전후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 어떤 거에 걸리는지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MIUI 번역은 진짜 좀 다시 똑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퀄라이저 왜 튕겼어? 뭐야? 뭐야 왜 튕겨? 이퀄라이저 왜 튕겨? 이거 뭐야? 버그가 있네요. 이거 왠지 예감이 좋지 않은데 이번 MIUI. 일반 가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버튼이나 제스처 중에 원하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 요거 멀티태스킹 홈백 있죠? 요것도 원하면은 이렇게 쇽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버튼 바로가에 가면은 세 손가락 아래로 슬라이드해서 스크린샷을 찍는다든지, 뭐 전원 버튼 2번 눌러가지고 플래시를 켠다든지 하는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고, 여기 스피커 청소라는 게 있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이 스피커 그릴에 먼지가 끼잖아요.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애플워치 수영하고 나가지고 소리 켜가지고 물 빼는 것처럼 먼지를 빼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전 카메라 궁금하거든요. 카메라 잠깐 볼까요? 어디서 굉장히 본 것 같은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요즘은 뭐 다들 서로를 참고하기는 하는데 볼 때마다 재밌긴 해요. 자, 이건 누르면 초광각으로 넘어가고요. 야, 전화 왜 이렇게 느리니? 그냥 처음만 그런가?
아니야, 좀 느린 것 같은데. 그리고 2배 누르면 망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건 디지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환이 느리지가 않네요. 초광각으로 넘어갈 땐 이렇게 렌즈 자체가 바뀌니까 느린데 요거 2배는 그냥 디지털로 당기는 거니까 금방 되네요. 여기에 AI 모드 있고요. 자동으로 씬 인식하는 거, HDR 처리 우리는 그냥 오토로 놓고 씁시다. 자, 동영상 모드 가서 보면은 초광각으로도 촬영되고 오케이, 괜찮아요. 프로 가서 보면은 48메가픽셀 전부 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픽셀 비닝에서 4개 묶으니까 12메가픽셀 됩니다. 48 나누기 4 해서.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초점, 셔터 속도, ISO, 노출, 이 렌즈 화각 조절까지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매크로 있잖아요. 이 접사 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쓰셔도 되고 여기 숨어 있나? 여기 숨어 있네요. 여기에 매크로 눌러주면은 접사 렌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근접한 물건들 눌러서 찍으면 됩니다. 물론 2메가픽셀이기 때문에 화질에 크게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장난감 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제 기억으로는 4K 촬영이 됐는데 어디 봅시다. 그쵸? 4K 30프레임은 물론 FHD 60프레임, 저는 60프레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FHD 60프레임도 지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가격에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제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뽑아주는지 우리 듣는 음악 한번 들어봅시다. 음량도 그렇고 저음도 그렇고 나쁘지는 않은데 아래랑 위랑 음압 차이가 꽤 나네요.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영상 콘텐츠를 가로로 스테레오로 들으시기 때문에 좌우 밸런스가 좀 깨졌다는 느낌이 들 텐데 뭐 자세한 얘기는 리뷰에서 하도록 하고요. 뭐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일단 첫인상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 외에 이 가격대에서는 eMMC 5.1 이거보다 비싼 제품도 UFS 2.1 정도로 끝나는데 얘는 2.2가 들어가 있어요.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홍미노트 9S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유리였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고 이게 플라스틱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거슬리네요. 거기다가 이게 전면이 고릴라 글라스 3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전작인 홍미노트 9S도 고릴라 글라스 5, 걔는 심지어 뒤도 고릴라 글라스 5였죠. 그거 생각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히 개봉하면서 살펴봤는데 제가 써보고 리뷰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뭐 120은 아니더라도 90 같은 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다른 나머지 조합들을 봤을 때 뭐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그리고 저희 언더케이지 샵도 방문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